박민식 장관, 홍범도 장군 공적, 위상, 의심의 여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서 달라졌나? 이념전쟁 끝났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립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순국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훈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으면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런 거 이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장관으로서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962년 홍범도 장군 서운하고 예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 그 예우에는 티끌만큼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국정감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관한 질문에 안중근 의사 동상의 예를 들어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설치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본다. 자, 이게 맞는 예입니까? 이 인간이 뭐라 그런 거야.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 세우면 그거 이상하잖아. 일본 입장에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지. 그러니까 육사에 홍범도 장군이 있는 건 이상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육사가 무슨 일본 대사관이야? 독립운동가인데 육사가 일본 육사야?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 있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데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맞는 것이냐는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그럼 우리 육사가 일본 육사란 말인가? 흉상 철거 논란으로 홍범도 장군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대한민국 1호 군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국군의 강성을 키워내는 육군사관학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육군사관학교 맨 대장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일본군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예 육군 장교들을 잘 키워내려면 일본군 출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늘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자체도 자부심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뿌리는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진흥무관학교. 거기에서 독립군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독립군들을 양성했었던 그곳이 바로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도 이제 자부심이 좀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다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를 키워내던 신흥무관학교,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을 키우던 것이 육군사관학교 뿌리다라고 하는 그 멋진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자부심이 딱 생겼는데 그걸 날려버리는 게 윤석열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거죠. 우리 육사는 일본 거야. 일본 육사니까 홍범도 있으면 안 되잖아.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동상 있으면 그게 이상하지. 그게 괜찮아? 똑같은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뉴라이트, 윤석열 정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서대문구청은요, 홍범도 추모 부스를 막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이용객이 불편해하니까. 말이 됩니까? 홍범도 장군은요, 역사적으로 그 어떤 논란도 없었던 인물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북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레닌의 소련과 스탈린의 소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공산당과 손잡았다고 공격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이제 곧 1주기잖아요. 그런 참사를 진영 논리로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이 친일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고요. 아무런 역사적 논쟁거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진영 논리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놈들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친일 행적이 사라지니까요. 자기들의 친일 행적을 지우려면 그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놈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이건 전부 다 친일 잔재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갖다가 붙이면서 싸움을 만들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뒤로 싹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개한 정권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홍범도 장군은요, 그 어떤 역사적 논란이 없었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 준 사람이 홍범도예요. 근데 뭔 난리를 치는 거야? 박정희가 훈장 줬다니까? 지금까지요, 홍범도 논란이 있었던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 친일 잔재, 토착 왜구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들의 비겁했었던 친일 행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엉뚱한 거를 이념적으로 갖다 붙여서 싸움 붙이고 자기들이 뒤로 딱 숨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이승만 이전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시작이라면요, 임시정부 때려잡으려고 했었던 자기들이 뭐가 돼? 그 역사를 지우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승만부터가 대한민국이다. 그때는 내가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때니까. 딱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면 이 인간들, 친일파 놈들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때려잡으려고 막 다니던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민족을 반역한 역사가 기록돼야 돼. 임시정부부터라면. 그런데 이승만의 대한민국 수립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해야 그때는 내가 빨갱이 잡으러 다녔지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거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을 국부 하는 건데요. 이승만은요, 대한민국 국민 손에 끌려 내려와서 추방당한 인물이에요. 부정선거, 부패, 온갖 나쁜 짓들. 이승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질질 끌려 내려와가지고요, 추방당한 인물이에요. 박정희가 제일 싫어한 인간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의 학살자 수준인데 이 사람을 국부로 만들어야 되는 놈들이 이 인간들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이 지금 이 친일 세력들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발광을 떠는 이유는 자신들의 민족을 반역했던 그 역사를 지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예전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그때 친일 행적을 했었던, 독립운동을 때려잡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찰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서 빨갱이 잡겠다고 세탁한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요, 그 후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은 학살자예요. 이승만을 물고 빨고 하는 인간은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자, 이번 총선은요, 한일전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한일전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 이미 우리가 뺏겼잖아. 윤석열과 그 뉴라이트와 친일 잔재 세력들, 토착 왜구들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이거 한일전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에요.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킨 그런 상황 아닙니까? R&D 예산을 왜 줄이냐? 아니, IMF 때도 R&D 예산은 늘려왔는데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석 딱 하나 됩니다. 우리나라를 잡아뜨리는,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럼 누가 이익을 볼까? 일본이 이익을 본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니까? 간첩이 있다. 일본의 간첩이 대한민국 권력 안에 있다라는 의심, 예전부터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논란이 있었던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역사책 진짜 바꿔야지 돼요.